하면 취업이 보인다. 코드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네,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입니다. 네. 요즘은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당일치기로 스키나 스노보드 타러 가기 쉬울 것 같은데요. 남규 씨, 겨울철에 하는 운동 있나요? 저는 스키나 보드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서 이쪽이랑은 조금 연관은 없는 것 같고요. 겨울 네. 스포츠라기보다는 그냥 겨울에 좀 시원할 때 걷는 거를 좋아하는 정도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신영 씨는 뭐 따로 즐기시는 게 있나요? 저는 스키를 타는데 작년과 올해 한 번도 못 갔어요. 아니, 겨울이 깊어질수록 몸이 좀 찌뿌듯해지고 움직이기가 싫고 귀찮아지고 그래서 점점 더 안 움직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직 겨울이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 모두 체력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분은 어떻게 겨울철에 체력 관리를 하는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겨울 스포츠의 꽃 눈싸움 페이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J 페이 배정현입니다. 방금 소개처럼 저는 어릴 때부터 눈싸움을 정말 즐겨 했는데요. 그 눈싸움이 이 눈싸움은 아니고 눈싸움. 네, 아이 파이팅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눈을 가진 만큼 겨울 스포츠는 이 눈으로 하는 것보다는 보는 것을 즐기는 편입니다. 네. 포장을 되게 잘하시네요. 자, 그러면 또 영광의 북경대 부속초등학교를 나오신 이분은 중국에서 어떤 겨울 스포츠를 나는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블링블링 한경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베이다푸시아 리안칭입니다. 저는 딱 겨울하면 떠오르는 장면이요. 북경대 안에 우이밍후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엄청 큰 호수. 엄청 큰 호수가 꽁꽁 얼어요. 그래서 그 위에서 나무 판때기랑 이걸 가지고 썰매를 탔던 그 기억이 나서 요즘에 조금 그런 썰매 맛을 못 봐서 좀 맞아요. 아쉽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맞아요. 옛날에 그런 썰매나 뭐 스케이트 그런 게 굉장히 또 유행했었는데 뭐 추운 날씨에 몸이 점점 굳어가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춥다는 핑계로 틈만 나면 집콕 하시지 마시고 건강한 겨울 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몸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죠. 네. 한겨울 깊은 밤, 지금은 차이나 코드와 함께 하시죠.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거대한 대륙의 스케일을 열 손가락으로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요,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직업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정말 새롭게 각광을 받는 직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전국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업 선호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네. 조사가 시작된 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1위를 차지했던 직업이 교사였는데요. 작년에는 1위가 운동선수였다고 하네요. 오, 네. 어떻게 보면 교사는 부동의 1위처럼 네. 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만 같았는데 이렇게 1위 자리를 내준 것도 많이 눈여겨봐야 될 것 같지만 10위권 안에 새롭게 진입한 직업들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위에요. 인터넷 방송 진행자 혹은 유튜버가 들어왔고요. 9위에는 또 프로게이머가 있어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조리사나 제과 제빵사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저희가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예전 순위의 변동이 있다기보다는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 직업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뭐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중국에도 이런 현상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중국도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조금 특이한 경우로는 드론 전문가를 꿈꾸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우와. 있다고 하고요. 또 제 주변에는 이제 웹툰 작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직업 선호도가 달라지기 마련인데 시대의 흐름도 흐름이지만 어떤 환경, 상황에 맞게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들이 많은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 이색 직업에 대해 차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색 직업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네, 일단 뭐 직업의 발명, 딱 이런 말이 어울리는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동시에 뭐 우와, 이 일은 정말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겨날 정도로 굉장히 네. 많은 이색 직업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처음 들었을 때는 뭐 이런 게 다 있지? 하다가도 들으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직업들이 오늘 등장할 텐데요. 중국이기에 가능한, 중국이기에 필요한 직업들 10가지로 추려봤습니다. 네, 오늘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중국의 이색 직업 지금부터 순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이색 직업 탑 10, 10위에서 7위까지의 순위입니다.
10위는 쇼핑 도우미 나오꼬우입니다. 와. 쇼핑을 하다 보면 없던 결정 장애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 물건은 싼 건지 비싼 건지 혹시 내가 바가지 쓰는 건 아닌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건가 라는 고민에 휩싸이기도 하는데요. 중국에는 이럴 때 내 옆에 꼭 붙어서 어떤 물건을 구매할 것인지 결정해주고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습니다. 바로 쇼핑 도우미인데요. 이들은 구매자가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인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매장별 특징을 꼼꼼하게 알고 있는 것은 기본, 최신 트렌드까지 섭렵하고 있어서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바로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9위는 버스 안내원, 공짜오처 쇼표위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후로 종적을 감춘 직업인데요. 중국에서도 물론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5년 전까지만 해도 일부 대도시의 2층 버스나 버스 2대를 연결한 굴절 버스에서는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일자리 보전 차원에서 없어도 될 만한 일자리들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버스 안내원이 그 중에 하나였는데요. 최근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자결제를 이용하고 있어서 버스 안내원을 찾아보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이젠 추억이 된 이색 직업이 되겠네요. 좀 아쉽습니다. 네. 오라이. 8위는 호텔 수면 테스터. 酒店式睡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지의 호텔을 예약하기 전 다른 사람들의 호텔 투숙 후기를 참고하곤 하는데요. 네, 온라인상의 허위 홍보, 또 과장 광고 등이 늘 문제가 되곤 하죠. 이에 따라 시트립이나 취날과 같은 중국의 선도적인 여행 플랫폼은 호텔 수면 테스터를 모집해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호텔 후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2009년부터 모집을 시작했고요. 평균 월급은 1만 위안, 약 170만 원 정도부터 또 그 이상까지 넘어간다고 하네요. 럭셔리한 호텔에서 잠도 자고 돈도 벌고. 네, 이 직업을 우리는 왜 이제 알았을까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7위는 화산 짐꾼과 총칭 지객꾼, 빤윈공입니다. 화산은 중국 5대 명산인 오악 중 서악으로 꼽히는 산인데요. 2154.9m의 높이에 험난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매일 짐을 가득 메고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짐꾼들은 음식, 식수, 기념품 등 거의 모든 물품들을 산 위로 옮기고 또 쓰레기를 가지고 내려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칭에 가면 빵빵이라고 불리는 지게꾼들이 있는데요. 유난히 비탈과 구름이 많은 지역이라서 짐들을 높은 언덕 위로 올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색도 보통 이색 직업이 아닌 것 네. 같습니다. 존재 자체도 굉장히 신기한데 어딘가 묘하게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정말 필요한 그런 직업인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10위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쇼핑 도우미 이야기가 나왔는데 쇼핑 도우미 한국에는 없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 쇼핑 갈 때 친구랑 같이 가면 기다리게 하기 미안하니까 그냥 막 결정을 해버리고 맞아요. 또 혼자 가면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결정장애. 몰라서 결정장애가 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뭐 사실 한국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아마도 조금 상류층이신 분들에게 한 시간에 얼마 정도 페이를 받고 같이 쇼핑메이트가 되어준다라고 저도 얘기는 들었던 것 같은데요.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간부들이나 아니면 상류층에 있는 분들의 쇼핑을 돕기 위해서 생겨난 직업인데요. 뭐 그냥 들으면 쇼핑 그냥 같이 다녀다 주고 뭐 하면 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전문직이라고 합니다. 네. 6개월의 트레이닝 절차를 밟아야 하고요. 뭐 색채 감각이나 스타일 또 유행과 트렌드를 배우고 전 세계 유행 역시 섭렵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까다롭네요. 뭐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곤 하지만 그래도 쇼핑 도움이 정말 만만치 않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판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백화점에 있는 모든 브랜드를 다 섭렵을 해야 되는데 네.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네. 정말 쇼핑 코치를 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은 스타일뿐만 아니라 뭐 사려는 어떤 제품의 브랜드의 정보까지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한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쇼핑몰에 가서 이게 브랜드를 다 들여다보고 공부하는 일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9위가요 버스 안내원이었고 8위가 호텔 수면 테스터였습니다. 저 약간 4명이 다 좀 부럽다. 네, 이걸 왜 맞아요. 지금 하냐 이런 생각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게 하루 자고
평가를 후기를 남겨주면은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건가요? 그냥 잠만 자면 네? 누가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을 하겠습니까? 이 호텔 수면 테스터들이 하는 일은 정말 복잡한데요. 제가 실제 이제 호텔 수면 테스터 참가하셨던 그 블로거 분의 글을 보고 왔더니 와. 네, 이제 그분이 이 일을 했는데 그분도 원래는 잠만 자면 되는 줄 알고 신청을 했대요. 근데 막상 갔더니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 경우 수면에 미치는 영향,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할 경우 메뉴에 따라 수면에 미치는 영향, 침구에 따라 미치는 영향, 뭐 혹은 나온 디퓨저 향에 따라 미치는 영향 이런 것까지 정말 세세한 항목들을 모두 체크해야 돼서 아까 그 월급이 한 170만 원 막 이랬는데 네. 그 많이 받는 것 같지 않았다고 이렇게 불평 아닌 불평으로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뭐 신기한 직업들의 연속인 것 같은데요. 상위권에는 또 어떤 직업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순위 이어서 알아볼까요? 네, 중국의 이색 직업 탑10 6위에서부터 3위까지의 순위입니다. 6위는 인간 내비게이션, 职业带路人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감이 안 잡히실 텐데요. 이 현지 지리에 밝은 사람은 함께 여행하면 길을 잃을 일도 없고 맛집도 척척 추천해주기 때문에 제일 좋은 여행 가이드가 되어주죠. 이 중국의 인간 내비게이션은 지리에 밝은 지역의 현지인이 타지에서 온 운전자들 옆에서 길을 안내해주는 일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직업입니다. 톨게이트 요금소 근처나 복잡한 도로에서 따이루라는 편말을 들고 외지에서 온 차량에게 다가가서 히치하이킹 하듯 호객 행위를 하는 이들이 바로 그분들인데요. 기껏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맨날 길 잘 못 드시는 분들, 그리고 맨날 내비게이션이랑 말싸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5위는 광장무 선생님, 광장무老师입니다. 중국의 넓은 광장,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일사불란하게 체조인지 아니면 무술인지 어쨌든 그 사이 어딘가쯤을 모를 춤을 추는 장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와 같은 광장무는 중국의 독특한 여가 문화입니다. 흥겹네요. 중국 정부에서는 광장무의 전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2016년 300명의 광장무 선생님이자 홍보대사를 선발했습니다. 광장무에 능하고 전문성이 높은 사람들을 선발한 건데요. 이들은 일정한 교육을 받은 뒤 각자가 맡은 지역에서 광장무를 선보이고 교육하며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위는 자전거 지킴이 꽁꽁自行车巡检员입니다. 중국은 자전거와 전동차의 수가 무척 많은 반면 이러한 자전거나 전동차를 훔쳐가는 도둑의 숫자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자전거 바퀴에 잠금 장치를 해놓으면 바퀴만 떼어놓고 자전거를 가지고 갈 만큼 이 자전거, 전동차 도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등장한 알바, 바로 자전거 지킴이입니다. 보통은 시간당 12위안, 약 2,000원 정도를 받고요. 저녁 7시에서 10시 사이에 의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3위는 포춘 쿠키 작가 싱인 빙간作家입니다. 재밌네요. 정말 상상도 못한 직업인데요. 이 만두를 반으로 접은 것 같은 모양의 포춘 쿠키는 텅 빈 공간에 운세가 적힌 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곧 자신의 운명을 예언하거나 행운을 가져다 줄 거라 믿기 때문에 포춘 쿠키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적는 전문 작가가 있다는 사실, 포춘 쿠키는 맛보다는 사실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대부분의 포춘 쿠키 회사들은 작가 한 명씩을 고용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뽑은 포춘 쿠키는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돼요. 들어봤는데, 정말 쿠키는 쿠키일 뿐. 네. 네, 이색 직업 6위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가요, 인간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길 잘 찾는 친구한테 이런 별명을 붙이곤 했는데 실제로 맞아요. 직업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뭐 내비를 켜고 찾다가도 모르는 길이 나오면은 이게 맞아요. 더 막막한데 이때 정말 현지인이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 했는데 이 직업이 또 딱 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톨게이트 요금소나 아주 복잡한 도로에서
따이루라는 이 팻말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을 네. 바로 인간 네. 내비게이션이라고 한다고 하셨는데 따이루 어떤 의미인가요? 따이루 말 그대로 길을 데리고 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뒤에 사람인 런을 붙여서 따이루 런이라고 하면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을 일컫는 표현이 된 거죠. 참 쉽죠? 네. 이게 뭐 그러면 실제로 길거리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아, 저는 처음에 그분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인 줄 알고 아. 되게 경계했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친구들한테 아니 이거 믿어도 되는 거야 뭐야 그랬더니 친구들이 막 웃으면서 가끔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시간 나실 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이용을 해봤더니요. 약간 관광 명소랑 같이 얘기를 해놓고 거기서 좀 관광 명소에서 수수료를 또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또 시스템이 운영되는구나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창조 경제는. 네, 그러니까요.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광장무 선생님 혹은 홍보대사였습니다. 네. 중국의 아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 바로 이 광장무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태극권 아닌가요? 이거 뭐 춤인가요? 춤추는 그런 광장에서 춤추는 장면. 네. 저는 아까 보니까 굉장히 넓은 광장에 약간 안개도 좀 어스름하게 끼어 있고 저도 한경 씨 같은 춤을 예상했는데 아까 뭐 테크토닉 같은 맞아요. 스텝을 굉장히 맞아요, 밟아서 맞아요. 에어로빅 같은 느낌이 어. 있었어요. 이게 네. 실제로 좀 덥스텝을 막 추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그걸 실제로 많이 좀 하는 편인가요? 네, 물론입니다. 굳이 공원까지 가지 않아도요. 여기 좀 넓다 싶은 곳에는 맞아요. 여지없이 광장 댄스를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혹시 중국 여행 가신다면 이렇게 늦잠 주무시지 말고 아침에 한번 밖에 나와 보세요. 그러면 출근 전에 광장무를 즐기시다가 딱 음악이 끝나면 가방을 찾아가지고 출근을 하시는 분들을 되게 쉽게 만나실 수 그냥 있을 쓱 겁니다. 가서 추면 되는 거죠? 네, 저 그 뒤에서 너무 또 못 추면 좀 눈길 사로잡으니까 맨 뒤로 가서. 네,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한 광장에서 여러 무리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소음 시끄럽겠네요. 문제가 조금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즘 중국에서는 이 광장무에 대해서 전통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너무 소음 문제다, 시끄럽다라고 주장하는 곳도 있어서 아직까지 해결이 크게 되진 않았어요. 예. 네. 바로 다음 순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자전거 지킴이였습니다. 중국인들이야 뭐 워낙 자전거 많이 타는 걸로 유명한데 그렇게 도둑이 실제로 좀 많은가요? 저 어렸을 때요, 제가 정말 좋아하던 빨간색 자전거가 따릉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린 나무에다가 제가 딱 잠금 장치를 해놨더니요. 나랑 똑같은 경우야. 상상을 못했어요. 그거를 이렇게 위로 빼서 들고 가더라고요. 나무 위로 이렇게. 저는 네. 묘목을 배워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게 저로서는 어렸을 때 설마 내가 이걸 잠궈놨는데 나무가 조금 키가 아직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맞아요. 그걸 자전거를 작은 거를 이렇게 들어서 그대로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아 이렇게 자전거를 가져가는구나라고 좀 충격을 받고 속상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전히 중국에는 자전거 도난 사고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중국인들 역시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만 바뀌진 않고 있어요. 네. 아니 생각해보면 이 자전거 지킴이라는 게 누가 훔쳐가지 않게만 잘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뭐 짬내서 하는 알바로는 굉장히 좀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요즘은 좀 아쉽게도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이 자전거보다 이제 그 모바이크나 오포처럼 공유 경제가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이 자전거 관리해 주시는 이 아르바이트생 분들은 자전거 지키는 것보다 자기 알바 지키는 게 지금 좀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정말 갈수록 이색 직업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그리고 2위는 어떤 직업들이 있을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이색 직업 탑 10 마지막 1위와 2위의 순위입니다. 1위 후보입니다. 가장 신선한 민물 가재를 찾으신다고요? 감별사와 상의하세요. 민물 가재 감별사. 두 번째 1위 후보는요. 56개 소수민족의 언어를 통역해드립니다. 사투리 통역사. 과연 이 중 1위는 누구일까요? 이거 좀 어려운데요? 실생활은 아무래도 사투리? 정답! 1위는 사투리 통역사 방이엔 파이자입니다. 중국은 56개 소수민족으로 형성된 다민족 국가로 각 민족마다 자신의 문화, 생활 습관, 언어 및 문자를 간직하고 있죠. 이러한 특수한 문화 특징을 가진 중국은 이중 언어를 인정하며 표준어인 부통화, 보통화와 각 지역 및 소수민족 언어를 지칭하는 천여 개의 방언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방언의 차이가 너무 극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투리
통역사가 새로운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특히 표준어와 광동어 간의 통역 의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고수익의 직종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열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2위는 가재 감별사 롱샤 핀제실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에서는 마라롱샤 들어보셨죠? 네, 이 마라롱샤 가재 요리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생겨난 직업입니다. 바로 가재 감별사, 신선도 감별사라고 하는데요. 작년 여름에는 연봉 50만 위안, 약 8,400만 원에 달하는 가재 감별사 구직 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때 호텔 셰프, 또 유학생 출신의 요리사들, 또 외국 유학생들, 다양한 가재 애호가들이 가재 감별사가 되기 위해 이 현장을 찾았고요. 100여 명의 지원자들은 필기, 면접, 시식 등 테스트에 참가해서 최종 선발이 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의 야식 메뉴로 마라롱샤의 인기가 시들지 않는 한 가재 감별사의 몸값도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1위는 사투리 통역사였습니다. 중국의 지방 언어는 뭐 표준말과 경상도 사투리 정도 그런 개념이 아니라 표준어와 제주도 방언 이 정도 개념이라고 들었거든요. 아니 진짜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궈궈를 친구들이랑 먹는데 네. 친구들이 다 다른 동네에 사는 친구들이었어요. 뭐 북쪽에 사는 친구도 있고 남쪽에 사는 친구도 있고 또 짱수에 사는데 또 동네가 살짝 달라요. 거의 어떤 수준이냐면 강남구랑 강북구가 사투리가 너무 달라서 서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사투리로. 그래서 너무 재밌다면서 그래서 야 너 사투리 해봐 그랬더니 정말 제가 생전 저도 처음 듣는 중국어로 얘기를 해서 그냥 포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게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가장 많은 의뢰가 들어오는 게 표준어와 그리고 광동어 이 부분에서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예 좀 다른 개념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냥 아예 다른 언어인가요? 두 분은 부통화를 좀 하시니까 일단 제가 통역을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신혁 씨가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입니다를 부통화로 한번 해보실까요? 你好，我是韩国人。 요거를 광동어로는 레호 오하이 홍고옌 이라고 하고요. 아니 이런 차이 때문에 후베이성에 있는 철도역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 사투리 통역사가 배치돼 있다고 하고요. 또 중국인들이 사투리 번역 어플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네. 중국인들은 이렇게 다른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함 같은 거를 못 느끼나요? 그래도 요즘 다행히 젊은 친구들은 사투리도 쓰고 부통화도 쓰고 할 줄 아는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뭐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표준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옆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물건 살 때 옆에 이제 알아듣는 사람이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뭐 조금 그 차이를 즐겨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아깝게 2위를 차지한 직업은 가재 감별사였죠. 네. 중국에서 가재 요리가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마라롱샤 요리를 먹어봤는데 이게 인터넷에 치면은 어떻게 먹는지 방법이 나올 정도로 지금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중국인들은 실제로 얼마나 좋아하는 편인가요? 한국의 야시광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 있으세요? 치킨! 맞아요. 치킨인 것처럼 중국인들에게 야시광 하면 마라롱샤를 딱 떠올릴 텐데요. 제가 유학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맥주의 단짝은 단연 양꼬치였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맥주의 단짝 하면 마라롱샤라고 답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이 가재 감별사들이요. 하루에 1에서 5kg 정도의 가재를 맛보고 평가하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가재의 신선도가 또 인기와 비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중국인들은 이 직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사실 이 롱샤 감별사가 나왔을 때 신문에 이런 직업이 생겼다라고 또 신문에도 났고 또 뿐만 아니라 워낙 중국에는 가짜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신선한 해산물을 이렇게 감별사가 직접 체크를 해준다면 믿고 먹을 수 있겠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중국의 이색 직업에 대한 차트를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 처음으로는 뭐 정말 대단한 이색 직업이어서 네. 놀라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세심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두 번 놀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직종, 어떤 직업이 중국에서 주목받을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 차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로 보는 중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저우 유학 중인 안지은입니다. 오늘은 저장대학교에서 생활 중인 언니가 저희 학교까지 멀리 놀러 왔는데요.
언니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언니랑 제 동기 친구랑 그리고 저의 학교 선배 이렇게 4명이서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식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저는 한국 식당, 김식당에 왔는데요. 한국 요리라고 적혀 있죠. 친구랑 같이 언니랑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줄을 서야 돼서 번호표를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삼겹살 그리고 떡볶이랑 치킨 그리고 막 고기 부대찌개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줄을 서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들어와서 이미 먹기를 시작했는데요. 얘가 김치찌개, 여기 냉면, 그리고 여기 주먹밥, 김치전!真的好吃，好不好吃？ 맛있다고 하네요. 건배! 好了好了. 저희는 KTV에 왔습니다. 역시 밥 먹고 술 먹고 노래방을 빠질 수가 없죠. 중국의 노래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국 친구가 한 소절 불러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 여기서 저희처럼 누르는 게 아니라 你不会拍我唱歌吧？好好好你不会拍吧 화면을 不会拍害羞吗不要害羞 shame 的。不要周杰伦 주걸륜의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开始 랩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在这边중국의 KTV는 엄청 화려한데 여기는 그렇게 화려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왔더니 약간 어색하네요. 한국의 코인 노래방이 약간 그리워지는